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뉴스 네트워크 21 방송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어김없이 그날의 함성, 5.18 그날의 함성, 또 시민협상 대표로 당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 연구원의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5.18 당시에 좀 숨어있는 이야기일까요? 또 못다한 이야기, 또 공수부대의 만행, 또 시민들의 활동, 당시의 모습을 좀 속속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좀 면밀히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멋진 목소리로 오늘 또 처음을 또 인사를 해주십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가 5.18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시민협상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사실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군하고 맞닥뜨렸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계엄군하고 어떻게 맞닥뜨렸습니까? 21일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비무장이었고 그분들은 뭐 완전한 무장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협상이 되는 겁니까? 쉽지 않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시신 두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기가 되네요. 그렇죠. 시신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만행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였지요. 어떻게 보면은 협상 테이블로 나온 측이 어떻게 보면 같은 국민인데 계엄군이 돼버리네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계엄군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는데 테이블에 나올 때 총을 가지고 소지하고 나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소지하고 장전하고 있는 상태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전에 이미 그런 명령 개통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행정 당국에서 얘기가 내려오면 매뉴얼이 있겠죠. 그렇죠. 계엄군은 모든 어떤 상황에서 24시간 내에 뭐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뭐 시민군이든지 시민이든지 뭐 한다고 하면은 총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매뉴얼이. 예를 들면 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을 확대하기 전에도 이미 간헐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그런 만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만행. 그렇죠. 그러면 그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시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계엄군들한테는 적으로 보였는데요. 자, 그럼 뭐 2번으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공수부대의 만행을 보셨습니까? 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직접 총 쏘는 것은 못 봤지만 이 방망이를 막 누구 때리고 하는 그런 것은 자주 봤죠. 그건 사진으로 일반 시민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곤봉으로 해가지고 잡고 두들기고 그렇죠. 그리고 트럭에 뭐 해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데 그 상황을 직접 보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지금 우연히 보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시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우연히 보게 된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거기 시위에 참여하면서도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접 잡혀서도 그런 것을 당했고 곤봉으로 곤봉으로 아니고는 그때는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워커발로 막 자근자근 하지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워커발의 당사자가 지금 저는 뭐 당사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조대에서 그렇게 당했으니까 뭐 학교 안에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학교가 병영이었습니다. 계엄군들 병영이 선출돼 있었습니다. 자근자근 진직이죠. 자근자근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그것도 일반 운동화가 아니라 군합발. 그렇죠.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버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겠는데요. 보통 그때 이제 물론 젊었을 때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후유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여파로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 뭐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가 군대에서 그 전에 보면 뭐 기합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한 10배, 20배 그런 가혹한 행위들이 폭력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지금 개헌군들의 특별히 강주에 뭐 이렇게 부름받아 개헌군에 부름받아 온 공수들은 더 아마 그런 어떤 만행이 더 가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병영에서는 그냥 이제 벌을 주는 정도에서 그렇죠. 그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겁박을 주고 여기는 완전히 사람은 그냥 아니 무차별하게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근데 그걸 보셨고 그걸 당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좀 그들에게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잡히는 대로 그런 세례를 건봉 세례, 군합발 세례, 개머리판 세례를 막 했습니다. 그러죠. 뭐 당시에 뭐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것은 강주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도 그렇겠죠. 모두가 광주 시민은 광주 현장에 있었던 사람 다 시위 군중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고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양민이죠, 양민. 그렇죠. 무고한 시민에게 공수부대의 만행이 지금 직접 목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육성의 증언이시고요. 당시 이제 뭐 상황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 정말 이제 그때 뭐 피크라고 해야 되죠. 당시에 그 전후에서 그때 강주 시내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역마다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열흘간을 전체를 조망해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1일 기점으로 해서 21일 오후에는 이미 이제 도청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접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간은 조금 소강 상태였죠. 소강 상태. 왜냐하면 개헌군은 이미 철수를 외곽으로 시외곽으로 철수를 해버린 상태였고 어디 쪽으로 철수를 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죠. 그때 당시 이제 예를 들면 조선대라든가 이런 데가 병영이 개헌군대 설치가 되었었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철수가 된 상황이었죠. 도청을 접수한 이후로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민군으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까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군인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으로부터 시민과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바로 총구를 국민에게 겨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뭐 5.18 40주년의 즈음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그 사실인데요. 강주 시내 상황이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시민군들이 나름대로 강주에 있는 시민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군도 나름대로 전열을 정비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 시민군들도 일단 모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대변인이 있고 상황실장도 있고 예컨대 그래야만 이 지휘 체계가 어느 정도는 확립되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종합지졸대가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휘계통을 1년에 지휘계통을 만들었습니다. 1년의 지휘계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략 혹시 한 숫자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사실 누가 그때 당시 뭐 군대 조직처럼 대대 편제, 중대 편제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그런 편제 중심으로 됐다 손 치더라도 그들 다 그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조직 편제대로 형성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1대대, 2대대, 3대대가 그렇죠. 있다고 하면 1대대, 2대, 3대대가 어느 어떤 사령관의 통제를 받았는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연하게 증언되고 있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증언되고 있지 않다. 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역사성을 봤을 때 강조 5.18 민주화 당시에 우리 시민군들의 활동 상황은 아닌데 시민군들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계엄군과 맞서서 또 거기에는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겠었는가 그런 연구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도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직 체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상층부,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 있는데 단순한 시민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죠. 어렵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시민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시민군 중에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생도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제가 사실상 그 고등학생? 부활제였습니다. 부활제였는데요. 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17세 고등학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별도의 나름대로 이제 모임을 17세였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의원이 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사고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일부 어떤 그 선배님들 들어보면은 교련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래서 교련복을 입고도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또 들고, 뭐 진월동에서 이렇게 하다가 총도 맞으려다가 뭐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다리에 뭐 가격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자, 공수부대의 만행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들었고 또 시민군에 고등학생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일부 고등학생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죠.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지금 뭐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 나름대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됐으니 우리끼리라도 한번 모임을 한번 갖자라고 해서 사회적 역할을 또 다시 한번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 김봉태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의 후세들이 이 강주의 5.18을 어떻게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또 미래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우리나라의 또 주인공들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 청년 세대들이 이 강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영속성으로 이렇게 그 정신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메시지로 전해주시죠. 영국의 역사학자 카가 있죠. 그분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단지 신치호 선생이 얘기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가 합니다만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과거에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민중항쟁의 그 역사,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졌을 때만이 그런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앞으로 미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껏 그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금 향유하고 있습니다. 향유하고 예.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시절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예. 그 가치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켜내야 되겠죠.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또 다른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든 5월은 단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 민주주의 어떤 구체적 실현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길이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시대 인식과 그 이제 전환점들이 당시에서는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였고 완전히 정반대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독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향유되고 번져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또 민주주의가 아닌 것들이 많이 또 발생이 돼서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기에서 다른 시민 정신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깔아놓은 좋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바탕 위에 후세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더 민주주의로 인해서 정말 본인들이 권리를 풍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후세들이 더 잘 해나가리라고 하는 긍정적 희망이 있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실용적.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가 이미 이제 정착되어 있지만 요소를 좀 들여다보면 그게 과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보편적 가치로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실질적인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불공정, 불공평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그런 있죠.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을 실현해 나가는 기제로서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개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만 함몰되지 말고 선진들이 어렵게 놓은 이렇게 5월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부마항쟁 민주화 또 항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승리자요 계승자라고 또 세계 민주주의의 또 선구자라고 이렇게 영속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신 서남법인 도전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오늘 귀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5월에 우리 민주 정신이 우리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포용하는 그 시대 정신으로 다시 한번 번성하길 그렇게 함께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오수양 진행의 저는 김영이었습니다.